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우리가 들었던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농단이고 또 하나는 사법농단, 이렇게 두 개인 것이죠. 다름 아닌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의 일들을 문제 삼은 것인데 지금 그 사건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중에서 성창호 부장판사 등 판사 3명에 대해서 공소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래에 첫 번째 판결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 정치권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이렇습니다. 이 판사 3명이 신광열, 조의연, 그리고 성창호, 이 부장판사 셋이 공모를 해서 수사 기밀을 법원 행정처의 차장에게 보고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모해서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했다 하는 그런 혐의로 공소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룬 법관, 관여 법관은 유영근, 신동주, 배인영 이렇게 판사 3사람입니다. 이들은 2020년 2월 13일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냈고 결과는 모두 무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심 재판부는 어째서 이런 판결을 했을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이겁니다. 공소사실이 어땠는가 하면은 3인이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1심 재판부는 신광열, 조의연, 성창호 이 부장판사들 사이에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검찰이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했을 때 재판부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혐의는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들이 보고를 했다 하는 그 보고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법행정사항의 필요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로서의 보고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행정상 내부 보고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반대하는 이 법원의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측에서는 이거 관례라고 한다. 어떻게 관례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들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정확한 내용이 지금 소개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다.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이죠. 우리 형사소송법을 보면 사실은 유죄로 될 수 있는 경우보다 유죄로 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그 혐의가 밝혀져야 하는 것이죠. 대충 미우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부패한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으니까 불명확하면은 유죄로 가자.
그것은 안 되겠죠. 더구나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측이 소위 독과수 그것도 뭐 크게 내세우고 불명확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것을 앞에 깃발로 흔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해서 자기들이 이것은 옳지 않다 했던 그때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런 그 유죄의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근래에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법원의 재판 그리고 그 효력까지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020년 2월 19일 그러니 이 제1심 판결이 나오고 며칠 안 됐죠. 그런데 그때 민변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법농단 관련 판결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합니다. 법원은 사법농단 판결을 한 것이 아니죠. 3인이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법에 따른 재판을 한 것인데 이런 정치 재판, 이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민변은 더 이상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젊은 변호사들의 단체 이런 것이 아니고 뭐 거의 권력기관이다. 민변 무섭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사법농단 관련 법관이 재판에 복귀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랬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에 복귀하는 것을 반대한다. 왜? 민변이 찍었으니까. 대단한 권력기구다. 그런 거 알 수 있죠. 그들은 사법농단 관련 법관을 국회는 탄핵하라. 이렇게 국회에게 요구를 합니다. 옳고 그름은 지금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문제는 고작 변호사 단체가,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한변협이 있죠. 민변은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단체가 법원의 재판을 부정하고 나섰다.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고 나섰다. 이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20년 4월 2일 최창석 판사, 이 사람은 현직 공무원이 맞습니다. 현직 판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A신문에 바로 이 법원의 재판, 그 판결서를 분석, 비판한 글을 실어버렸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최창석 판사는 현재 52세라고 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법원 내에 있는 소위 법원 변혁그룹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 연구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제 이런 법원의 판결을 A신문에 비판하는 글, 분석하는 글을 실었다. 이것이 그냥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이것이 아니고 현직 판사가 이 짓을 했다. 이게 법원이 거의 속이 다 드러난 상태, 개복수술 당한 상태하고 똑같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인 최창석 판사가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아직 진행 중인 판결, 이제 그것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음 판결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판결은 이래야 한다. 결국 보면 유죄 판결해야 한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겨우 1심 판결이 종료된 그런 것입니다.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항소심 재판 과정에 있다.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현직 판사가 나서서 A신문에다가 이 사건은 유죄 판결해야 한다. 이런 글을 쓴 거다. 그 글을 A신문에 게재한 거다. 법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짐작이 되죠. 물론 이것을 판례 평석 이렇게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판례 평석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법관은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리걸마인드에 따라서 그 리걸마인드는 5,100만 분의 1인 다른 5,100만 우리 국민과는 다른 독특한 최창석의 리걸마인드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리걸마인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르는 것이지 자기들이 따로 법원을 변혁하겠다 이러면서 만든 어떤 단체 거기에서 추구하는 그 이상에 따라서 변질된 그런 리걸마인드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법관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과 대한민국 헌법이 그 저변에 흐르는 리걸마인드 이것을 갖고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법관마다 그 판결하는 기준이 달라지지 않겠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편타당한 그런 선이 유지된다 하는 겁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지금 법관 A가 있고 법관 최창석이 있습니다. 법관 A가 무죄라고 판결을 했더니 법관 최창석이 나서서 그거 틀렸다 이렇게 A신문에 이름은 판례 평석이다 해서 올린 것이죠. 이거 되는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법정이라고 하는 것, 이 재판관은 법정 안에서 그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최창석은 이번 이 사건의 1심 재판정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또 그 재판권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나서서 남의 일에 그리고 그것을 밖에 들고 나와서 A신문에 판례 평석이라는 이름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도대체 법원은 다른 면에서는 법원의 직원이 되겠죠. 직원인 이 법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씨, 더불어민주당, 검찰, 경찰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의 모든 권력기관 그리고
친문 정치 세력이 만든 용어다. 그것을 우리 국민이 알고 있죠. 결국 이 친문 정치 세력, 그들이 적폐청산이다. 저거 다 없애버려야 한다 하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사법부다. 전통 있는 사법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변혁을 하기 위해서. 변혁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지금까지 쌓여온 학문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베어내버리고 어디서 갑자기 들이닥친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러는 것이 바로 변혁인 것이죠. 그래서 문화국가에서는, 그리고 역사가 길고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변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혁은 곧 야만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모든 권력기관, 친문 정치 세력과 같은 색깔의, 같은 목표를 가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최창석 판사. 그가 이번에 한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재판 관여, 그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이죠. 이 재판 관여라는 것, 그리고 판례평석이라는 그 거짓된 이름을 통해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그 글을 외부에 게시함으로써 헌정질서를 깨뜨렸다. 이것이 최창석 판사가 한 짓이다. 이런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문재인 정권 버전으로 친다면은 이거야말로 아주 훌륭한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 관여가 맞느냐? 이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최창석 판사를 지지한다고 하는 현직 판사 B씨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에 비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1심, 2심 판결에 대한 비판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그러면은 최창석 판사가 A신문에 판례평석이라는 이름으로, 그 허울 좋은 이름으로 글을 게재한 목적이 무엇인가? 재판에 관여를 하겠다는 목적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굳이 법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된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무수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법관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시위하는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나 학벌이나 학식이나 이런 거 요구하지 않죠. 그들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최창석 판사는 현직 판사이고 공무원이면서 이것을 깨뜨렸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결국 이번에 판례평석이라는 이름으로 A신문에 게재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그리고 방금 끝난 1심 재판에 대해서 현직 판사가 그것을 비판하고 방향을 지시하고 한 이런 글을 실은 것은 바로 재판 관여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최창석 판사의 글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고가 통상적인 예에 따른 사법행정상의
정당한 직무 보고라고 보았지만 쉽사리 동의할 수 없다. 이제 그 해당 A신문에 실은 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을 한 것은 제1심 재판부가 했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자가 누굽니까? 최창석이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나는 동의할 수 없다. 52세 최창석 현직 판사. 그러나 재판권이 없는, 그리고 이런 글을 실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최창석. 그가 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이번 이 사건은 법관인 공무원이 재판에 관여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번 그 재판을 한 주체, 현재 그 판결서가 나와 있는,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니까 뭐 지금까지 결론이 난 것은 1심 판결밖에 없죠. 그 재판을 한 주체는 제1심 재판부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최창석이 제1심 재판부의 판사였는가? 그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1심 재판의 그 판결,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면은 판사밖에 할 수 없죠. 물론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재판 당시에. 그런데 최창석은 제1심 재판부의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권한 없는 일을 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했죠. 진행 중인 재판은 그 누구도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최창석은 여기에 관여를 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판결도 최창석이 동의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데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설령 그가 친문 정치 세력 편에 서서 문재인 씨의 정치 권력, 그 권력기관, 그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입장이 같다 하더라도 이러한 최창석의 주장에, 그 의사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도대체 최창석이 뭐기에 이렇게 나서서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법원의 재판은 무수히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비판을 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유추해 보면 검찰 수사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가령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어떤 결론을 냈다 하면은 경찰이 수사 평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런 일 없으라는 보장 없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 최창석이 쉽사리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글을 쓴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향후, 그러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이게 그냥 좋은 게 좋다는 말처럼 보이면 그러면 속는 겁니다. 재판은 헌법과 법률과 법관의 양심,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헌법과 그 괴를 갖지 않은 리걸마인드, 이것으로 하는 것이지 정체불명의 정의와 국민의 법감정,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원은 인민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이 사건은 역시
법관인 공무원 최창석이 재판에 관여한 사건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이 문장을 보면 1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단을 한 것은 최창석이 심판하기에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다.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죠.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판례 평석이라고 돼 있어서 그 형식이 딱딱 맞춰져 있는 그런 글입니다.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것이 가장 잘 맞는 그런 글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럼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을 놔두고 정의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최창석의 정의다. 이것을 알 수 있겠죠. 확실한 것은 최창석의 정의는 제1심 재판부의 정의는 아니다. 그것도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법감정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창석이 인정하는 국민의 법감정. 최창석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국민의 법감정이다. 그가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번 사건 유죄였어야 한다. 유죄라고 할 때 그게 정의고 유죄라고 할 때 그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나는 최창석의 이런 판단과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국민의 법감정, 여기에서 국민은 누구인가? 역시 문재인 씨의 우리 전체 국민의 반쪽짜리 그 국민인가? 아니면 최창석은 특별한 어떤 국민 그룹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도대체 어느 법관이 국민의 법 감정을 들고 나와서 재판의 유죄, 무죄를 이야기하는가? 개탄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인이 국민의 법 감정이니 하는 것이 유죄,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 하에 사법부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최창석은 나의 뜻에 따라 유죄 판결을 해라. 이렇게 요구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정의에 맞고 그래야 국민의 법감정에 맞다고 했으니까 아주 거창한 이런 것을 꺼내놨으니까 유죄의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재판은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최창석은 유죄 판결해라. 부장판사라고 하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최창석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이 변혁 세력들 가장 원하는 것이 그 법관의 탄핵이죠. 그런데 그거 하고 싶으면 최창석 판사가 우선 미랄이 돼야 하겠다. 탄핵을 해서 한번 보여달라. 그런데 그냥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에 그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최창석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헌정질서를 깨트리고 재판에 관여를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정의로운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